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거세지는 경찰 책임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모든 기관들이 통제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이제 근거할 수 있는 법을 갖고 있는 게 경찰밖에 없어요.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공공장소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결국 경찰이 통제해야 된다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을 해결해 줬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은 해결하지 않았고 현장에 또 대응 인력들, 그러니까 통제해야 되는 인력들조차도 좀 부족했는데 현장 통제 인력보다는 범죄 수사 인력을 더 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결국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더 투입했어도 별 변화 막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이제 뭐 계속 신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장 상황이 2시간이 지나서야 서울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한테 보고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휴일을 맞아 충북 지역으로 가 지인들과 등산을 했습니다. 밤 10시 15분 서울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지만 윤 청장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경찰청 상황 담당관이 밤 11시 32분 참사 발생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고 20분 뒤 상황 담당관이 전화 연락을 했을 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난 0시 14분 상황 담당관이 다시 전화를 걸자 그제서야 통화가 이뤄졌고 이태원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1시간 13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보다는 54분 늦게 첫 보고를 받은 겁니다. 부랴부랴 서울로 향했지만 이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 윤 청장이 주재한 경찰 지휘부 회의는 참사 발생 4시간 만인 새벽 2시 반에야 열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참사 발생 1시간 21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세월호 참사 때도 한번 느꼈지만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정확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사실은 검찰과 같이 상명하복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명령 체계, 지휘 체계가 있고 밑에서 보고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버리면 그 후에 벌어지는 사태는 몇 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미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동선 예측하고 타임 테이블 세워가지고 어디 막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고 경찰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 소수만 투입돼도 다수의 그 군중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137명이라는 숫자가 투입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명확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오히려 더 오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CCTV 140여 대의 영상과 목격자 등 관계자 85명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출동경찰관 3명을 불러 당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현장 상황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 위험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에서 기동대 지원도 요청했지만 용산서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가까이 지난 밤 11시가 넘어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에서 90여 미터 떨어진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또 말단 경찰들을 희생양 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통령까지도 뭐라 그랬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을 안 한 거라든지 보고 절차라든지 이걸 가지고 또 책임자를 찾아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인을 찾아야지 범인을 잡지 말아라. 범인을 잡아서 처벌한다고 상황이 바뀌느냐. 다만 시민들이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까? 경찰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은 경찰이다라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경위 어쨌든 간에 일단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주무장관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방어적이에요. 한쪽은 현상입니다. 또 한쪽은 뭐 병력을 넣었어도 별 볼 일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말단들 잡아가지고 그쪽에다 책임을 묻는 이런 식의 희생양자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두 책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언론들은 뭐 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는 할로윈 전날에 그 위험성을 다 숙지시켰거든요. 근데 우리의 국민들은 거기 그 사람 많은데 가면서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솔직히 나도 몰랐어요. 예컨대 1제곱미터 안에 몇 사람이 몰리게 되면 그 압력이 몇 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실 몰랐거든요. 그 상황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 자리에 나갔으면 그렇게 몰리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사실 언론이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가. 예컨대 복서 자세를 취하고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걸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신을 통해 보도해요. 우리는 인용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뭐 전문가도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이 다 펑크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몫의 책임들을 같이 지고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보다도 이거 공동체적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 말씀에 정확하게 100% 뭐 200% 동의하고요. 저는 이번에 진상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뭐 경찰서장청장은 뭐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경찰 내부의 문제이고 저는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이번에 좀 진상 조사도 하고 이것을 입법적으로 또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적으로 어떤 처방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건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번에는.